네, 안녕하세요. 네, 정쌤입니다. 오늘 이제 평일인데 오후에 이렇게 2시 반에 또 이렇게 오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시점이 지금 이제 4월 이제 19일이에요. 요게 이제 그동안에 1, 2월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 이렇게 해서 여기 패러라임이 끝나고 이제 5월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중요한 기점이죠. 일반적으로 1, 2월에서 3, 4월은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론 공부하는 시간. 이론.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본다든지 필독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론 공부하는 시간. 그러나 시험은 이론처럼 나오지 않고 이론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항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항 형태를 연습해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아이선을 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 저렇게 물어보는 게 다르거든요. 따라서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문풀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5월, 6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어디나 다 똑같이 11월까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되죠. 이 문풀 같은 경우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돌아갑니다. 1주가 미교론이면 8주가 서미사예요. 요게 7, 8월 달에 역시 미교론이 1주가 미교론, 8주가 서미사예요. 그 영역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주 미교론부터 문제풀이라서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계획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큰 덩어리로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의 설명회를 했어요. 뭐 이제 전체 합격 설명회, 1, 2월 강의 설명회, 3, 4월 강의 설명,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따 화면에서 보겠지만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공 점수가 대체로 55점 정도 요 안팎으로 합격 라인이 형성되거든요. 교육학의 평균 15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합격하고, 이제 요 학생들이 좀 아쉽게 안 되는 학생들인데, 요 점수대가 바로 50점에서 55점, 요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늘 아쉽고, 늘 속상하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하죠. 근데 요런 것들을 넘어서자의 어떤 그 모토로 출발해서 오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 요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계획은 한 20분 정도 짧게 수업을 하고, 원하는 분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페이지는 지금 28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할 건데, 큰 틀로는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이 첫 번째 틀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고득점 받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틀로 접근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이 강의를 들으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하반기 문제풀이 학습 방법입니다. 하반기라고 그랬는데 하반기는 그냥 5월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얘기하는 건데 11월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 11월 석 달은 모의고사 기간이라서 대체로 5, 6, 7, 8이 문제풀이, 그 다음에 9, 10이 일반 모의고사, 마지막 11월이 파이널 정리 이렇게 되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케줄 잘 잡아서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목차 기출 분석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전략, 올해 유력 출제 영역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이 시간이 정규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체 안내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를 믿고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은 중요한 주제는 좀 오픈 안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한편 저는 그냥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저를 그래도 제 이름을 알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앞에 있는 거라서 그 시간 좀 귀하게 생각하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영역만 좀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 공부 방법은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춰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학습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학교 교란 전략입니다. 기출 경향, 유형별 점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 설명회 할 때도 나왔지만, 작년도 영역별 문항수입니다. 큰 덩어리로 미결원, 여기에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표현 영역, 그 다음에 한미사, 중미사, 그 다음에 활원, 여기가 서미사, 이렇게 4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더 크게 쪼개자면 교과 교육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나머지가 교과 내용학이 됩니다. 교과 내용학 중에서 겉보기에는 이 문항, 여기가 제일 많은 문항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내용체계에서 말하는 표현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조형, 회화, 조소, 동양화, 서예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한 영역당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한 걸음 더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은 단순 암기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아요. 따라서 암기력이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이거 조금 미뤄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매달리는 건 저는 시간 관리에서 약간 미스다 생각이 들어요. 얘는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애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글이에요,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제 관점이 필요해요. 얘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련 기본서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얘는 요즘 경향이 서미사, 동미사, 한미사 경향이 시대적 배경, 작가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유파가, 자, 저 보세요. 애초에 영향을 준 A라고 하는 유파가 있고, 영향을 받았어요. 이 유파예요. 이 유파가 변화해서 C가 됐습니다. 요런 흐름을 아는 게 요즘 문제 경향이에요. 따라서 지금 공부가 좀 밀려있거나 기간제를 하거나 시간이 모자르다 하는 분들은 저는 요 영역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요걸 하거나 요걸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보시고 다가오는 문제 풀 때 많이 활용하시면 해결이 돼요. 얘는 필독서라고 하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보시면 좋겠는데, N수 이상, 그래서 기본 실력이 딱 껴있으면 지금부터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초수다, 근데 난 올해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본서에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보는 걸로 권합니다. 기본서 보고 그 유파가 끝나면 필독서 보는 거죠. 크게 접근하셔야 돼요. 중국미술사, 위진남북조, 당나라 5대까지 보고, 기본서 보고, 필독서를 그 부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겉으로만 보는 숫자로 연연하지 마시고, 들여다보고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익히다 아시겠지만,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23문항이에요. 전공 AB인데요. 고득점을 맞으려면요, 기입형과 서술형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인드를 나는 기입형을 어떻게 할 거야? 난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생기초,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를 구분하셔서 얘네들 접근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생기초는 안 틀리겠다. 중간 난이도는 난 최소한 3점 이상은 받겠다. 고난이도 나 그냥 날리겠다. 대신에 고난이도가 한 문제나 2문제 나오는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마음 쓰지 않겠다. 고난이도를 잡으려고 이틀 3일을 보내느니 차라리 나는 생기초와 중간 난이도를 완벽하게 잡으려고 이틀 3일을 반복 복습하겠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2점 문항, 4점 문항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 등으로 구분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2023년 목표 연수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세워봤어요. 여러 가지 상담하고 합격생 만나고 상담하고 아쉽게 떨어진 사람 만나고 상담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교육학은 15점 맞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물론 11점을 받아도
전공 좀 높으면 됩니다. 17점을 받아도 전공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셔야 돼요. 평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일반적인 난이도. 15점으로 보시고, 전공은 60점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전공은.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든 원하는 대로 원서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기평 6문항이 12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몇 점을 받을 건지를 본인한테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점까지는 맞겠다. 한 문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공부 안 했던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체로 생기초에서 나와요. 기평은 생기초입니다. 기평은 생기초나 중간 난이도에서 나와요. 요걸 나는 결코 틀리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대체로 생기초인데 틀리는 분들의 성향이 뭐냐면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요. 성급하게 판단을 해요. 약간 꽈서 주어진 문장을 본인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못 오독하고 오판해서 다른 걸 써버려요. 그래서 10점이 아니라 8점이나 6점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 전선에 위험이 막 들어오는 거지. 빨간불로 막 켜지는 거예요. 기평은 무조건 10점은 받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목표부터 세우셔야 돼요. 서술형은 17문항에서 총 68점이거든요. 서술형이. 요거는 어찌됐건 나는 50점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술과에서 산수가 안 되지만 우리 좀 노력해서 산수를 좀 해보자고요. 68점 빼기 50점이면 몇 점인가요? 18점인 거죠. 그러면 서술형 문제가 17개 문제인데 18점을 틀려도 전국에 원하는 지역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18점의 유형이 여러 가지겠죠. 모든 서술형을 1점씩 다 틀려. 그래도 되고, 과감하게 18점이니까 과감하게 4점짜리를 세 문제 그냥 통으로 날려. 4, 3, 12. 나머지는 대체로 4점 꽉 차게 받고, 뭐 3점도 받고, 하여튼 여러 유형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3점 다 받거나 2점을 받거나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어쨌든 전체 서술형 17문항에서 68점짜리를 자기는 어떤 형태가 됐든 50점까지 받겠다. 그래야 안전하게 어디든 원하는 지역 응시한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기본적인 내용. 두 번째, 주제별 영역별 키워드 암기를 서두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단순하게 용어일 수도 있고요. 구나 절 혹은 문장 전체를 다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할 때 실수, 문제풀이할 때 오판,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고요. 이 영상 말고 이전에 제가 이제 올해 합격을 하기 위한 꼭 지켜야 되는 솔루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역별로 합격 점수까지 다 한번 분석하면서 좀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자료도 약간 있긴 하지만 50점이면 그리고 기평 합치면 60점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디든 시험 봐요. 어디든. 요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올해 목표 점수 1, 총점으로 봤을 때,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대표적인 지역만 선별해 봤거든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전북, 충남, 이렇게 했는데, 교육학이 15점이라 기준해서 전공 점수가 56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52점, 50점 이렇게 해요. 이렇게. 1차 합격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문 닫고 합격하는 거지. 문 닫고 합격한다면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12월 내내 실기장에서 불안불안한 거지. 나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자꾸 실기하고 내 옆에서 막, 뭐가 정답이래? 나 틀렸네. 뭐가 정답, 막 이런 날이 40일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 발표를 딱 했는데 자기 이름이 있어. 완전 행복한데 그 순간 그건 딱 1분. 와, 내가 문 닫고 학교 가거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생각. 그래서 2차 내내 불안해요. 내내 불안해.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5점만 더 높게 받더라도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나 요번에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기분 좋다. 쿨하게 가자. 자신있게 하고. 옆에서 뭐라 떠들어도 나는 막 2차 준비하고. 실기학원 열심히 다니고. 5점이 문제예요, 5점. 기본 점수 50점에서 5점 정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은 57점 이상. 그래서 우리는 목표 점수 60점 맞자. 이거거든요. 목표 너무 높아요. 아니, 활을 쏠 때 내가 아무리 당겨서 쏴도 80m 밖에 안 나가. 라는 걸 알더라도 그래서 목표치를 80m 잡고 활을 쏘면 60m 밖에 못 날아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힘껏 당겨도 80m 밖에 못 나간다는 걸 알더라도 100m 목표를 세워서 더 높게 상향해서 쏘면 80m 인근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목표는 일단 최대로 잡아놓는 게 좋아. 터무니없이 최대는 안 되고 타당한 최대가 중요해요. 타당한 최대. 자, 그러면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드릴게요.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일단 고득점 학교라는 전략 1. 5월 꼭풀 80제, 7월 문풀을 확실히 소화하자. 이거는 우리 지금 저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아직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에게도 자신있게 권하고 싶어요. 5, 6월 달 시작하는 꼭풀 80제. 꼭 풀어야 되는 80제라고 하는 말이 준말이에요. 따라서 저희는 기초 심화 이 개념 없습니다. 임용시험에 기초 문제 따로 있고 심화 문제 따로 있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냥 쉬운 문제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 있을 뿐이에요. 기초는 없습니다. 우리는 5월 첫째 주부터 올해 나올 만한 문제로 12문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거를 저는 또 사용하진 않거든요. 7, 8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기본이 약하신 분들은 이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도 됩니다. 저는 영역별로 순환하거든요. 1주 미결원, 2주 교육과정, 3주 표현, 4주 표현, 5주, 6주 중미사, 활원, 한미사, 7, 8주 서미사, 미학 이렇게 가거든요. 5, 6월 달에 한 바퀴 돌고 그 영역이 부족하면 7월 달에 또 그렇게 돌아가요. 기회가 있는 거지.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보면 나와요. 이따가도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카페에 그냥 공식적으로 올려놨어요.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래서 재작년 뭐 이렇게 됐는데 21학년도 기출문항 중에서 5, 6월 달에 풀었던 게 10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양호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9문항.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7, 8월 문제풀이 전체에서 10문항 합쳐가지고 그래서 전체 23문항 중에서 11문제 맞췄습니다. 요 정도면은 저는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정도 문항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했다면 점수가 괜찮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한 적중은 도판이 같거나 관점이 같거나 4점짜리 저는 2점이거나 3점이거나 어쨌든 문제 접근을 한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답을 헤아려 보면 합격 점수를 월등히 넘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소화하자. 첫 마디부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자신 있게 소화하십시오. 소화,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써보고 그렇게 필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 6월과 7, 8월은 영역별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영역별 이론 정리 마지막 찬스예요. 아직은 기회 있습니다. 교생 아웃, 논문 아웃, 뭐 일열 그냥 아웃, 뭐 여행, 뭐 먼 나라, 딴 나라 막 다 좋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9월 달에 상담을 왔으면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7, 8월 초수면 올해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에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야 되겠죠. 5, 6월은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그 누가 됐더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아직은 늦지 않아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 늘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적중한 거. 이 정도면은 그냥 뭐 100% 적중 거짓말이고요. 세상에 100% 적중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적중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 적중,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만, 뭐 기본세 수록됐다 해서 적중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또 어느 책에 있어서 적중 이런 말 안 하고요. 그냥 문제풀이, 문제에서 건드린 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기록일 뿐이고 올해 또 이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저는 매년 노심초사하고 늘 조심하고 늘 긴장하면서 문제 만듭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 이따가 이제 우리 카페 보여드릴 건데 요 항목이 있어요. 요 항목에 가면 여기 쫙 돼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 보여요. 거짓말 못 해요. 그렇게 혹시라도 내 수업을 안 들었던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도대체 이걸 이렇게 적중하는 이유가 뭐냐?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막 작두 타고 이러는 거냐? 뭐 어디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서 그냥 밤새 엉엉 울다 나오는 거냐? 뭐 그런 것보다도요. 저는 매년 기출문제를 굉장히 분석합니다. 성격도 분석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매년 강의를 하지만 매년 새롭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많아요. 거기서 얻어주는 확산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 강의 처음 들었거나 안 들었던 분이 있다면 그 3, 4월 기출 강의 안내 영상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영상 한 게 있거든요. 지금처럼 촬영한 게. 거기에 기출 확산한 것이 출제된 그 근거 보여준 영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고민이 여러 유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 시간이 모자라요. 저는 그동안 공부했는데 교생 때문에 다 날려먹었어요. 저는 단권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를 소화하는데 급급해요. 저는 암기에도 돌았으면 까먹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첫 번째, 기출을 철저하게 보시고 확산해서 주제나 리스트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요거는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강의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매주 영역별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좀 했으면 미교론에서 올해 요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공부했는지 체크해 놓는 거지. 중요한 거는 2번, 3번 체크할 수 있도록 칸이 있어야 되고, 나올 듯 말 듯 얘네들은 2순위, 3순위 밀려놓고 메모를 해야지. 그러한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모든 영역마다 다 리스트가 필요하냐? 그걸 만들기에 시간이 많이 깨지거든요. 정말 약한 영역만 하세요. 자기는 중미사가 정말 약해. 그럼 중미사 리스트는 있어야 돼요. 판화 정도는 난 쉽다. 그러면 판화는 기본서만 공부하고 끝내는 거야. 굳이 리스트 만들 필요 없어. 전통회화, 준법, 기법, 묘법 이건 난 다 외웠어. 그럼 그거 리스트 필요 없지. 그렇지? 서미사가 늘 죽을 쓴다. 이놈의 죽도 그냥 전복죽도 아니고 항상 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걔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그게 필요해요. 그거 어떤 걸 봐야 돼? 기출을 봐야 돼요. 기출.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거 리스트를 만들면 기출은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보셔야죠. 2달만 보고 달랑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매우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적중을 잘하는 이유는
출제된 필독서를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정답도 채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임용미술 시험이 끝나면 제가 아마 거의 매년 제가 먼저 정답 발표하고 이러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문제 풀 때 다뤘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쉽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나왔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답 찾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필독서를 보면 그 페이지에서 요게 나왔어. 근데 요 페이지 요거 안 나왔네? 내가 봤을 땐 두 개 다 중요도가 비등비등한데? 그러면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지. 그쵸? 그래서 필독서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얘도 2달 공부하고 딱 덮어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대신에 필독서는 공부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문제풀이, 기본서. 두 번째는 자기 자료. 세 번째가 필독서를 꾸준히, 용어사전 꾸준히 이 뒷받침해 주는 애들이에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많은 필독서 다 못 보고요. 약한 영역만 보세요. 대체로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래프로 보셨죠. 미교로는 보시는 게 맞아요. 한미사, 중미사 필독서가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서미사가 권수가 많아요. 필독서가. 얘는 선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교로는 꼭 보셔야 되고, 중미사, 한미사는 필독서가 딱 몇 권 정해져 있어요. 서미사는 여러 권이니까 그 중에 엄선해서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제별 체크리스트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데 못 만들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화 상담, 또 줌으로 확인해서 서로가 개 1대1로 줌으로 해서 리스트 같이 만들어 보고 얘기도 하고 늘 그래 왔거든요. 앞으로도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이게 있을 때 적중이 되는 거예요. 저만 적중하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적중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올해는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꼭 80점인데요. 요게 아마 이제 그 학원 측에서 홍보용으로 나가 있는 홍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패키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구조가 그냥 이렇게 초청받은 교수의 역할이 전임 강사라고 하죠,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강의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담당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그 미술과 담당 차장님 얘기가 요번 패키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성비가 높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이왕이면 좀 요즘 시국에 경제적인 게 좀 좋긴 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랫동안 공부했다가 안 했던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현재 기간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공부 시간을 놓쳐서 1, 2월, 3, 4월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5, 6월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어떤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맞는 강의를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선택해 드렸어요. 경제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성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유력 출제 그러니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정규 시간이 아니고요. 또 이 강의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유포되는 강의라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의 없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스탠스를 잘 균형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두 영역을 선택했고 자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올해 유력하다. 이건 물론 제 판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확산해 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미교론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좀 줄였습니다. 가로 항목이 너무 많아져서 줄이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었는데요.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이 칸이 더 많은 것 아마 여러 수업 시간 통해서 봤을 테고, 그 수준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20학년도 21, 22 요 앞에 것도 있죠.
그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최근에 3년도. 자, 왜 최근에 3년도냐? 요즘 임용미술고시 시험 문제 특성이 전년도에 나온 것도 나오고 2년이나 3년에 전에 나왔던 것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3년 간격에서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직 안 나온 애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보면 겹치는 애들 거의 없죠. 그죠? 그렇다면 안 나온 애 먼저 하셔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미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최근의 경향은 이렇게 학자가 나오거나 학자가 사용한 주된 용어, 그 학자가 주장하는 교육 목적, 이제 미술 교육의 목적, 미술 교육 방법, 그리고 그래서 교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흐름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 걸로 보자면 다문화가 맥피가 2017학년도에 나왔고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순위 다문화 만약에 나온다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해야지. 그렇죠? 다문화 하면 먼저 끌리는 사람 있죠. 슬리퍼 신고 질질 땅 끌고 가는 사람. 슬리터 그랜트. 바바리 코트 입었어요. 바바네. 어디 가요? 은행 갑니다. 뱅크스. 뭐 하러 가요? 돈 빌리러 가죠. 빌링.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은 교육과정 개혁에 관련된 거,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개정할 건가 관련된 거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시각문화는 던컨부터 해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예전에 시각문화 초창기 때 했던 랜드하와라든지 인터 비주얼 과정 같은 경우는 점검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너 아직 안 나온 주제 많죠? 늘 공부했죠, 그죠? 아직 안 나온 주제 아이스너는 하셔야 되겠고요. 표현 기능과 창의성이 최근에 안 나온 주제예요. 특히 로엔펠드는 굉장히 안 나왔죠. 발달 단계 같은 거 그런 거 우선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르네상스에서 19세기라고 돼 있어서 얘는 프랑스 17세기 아카데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는 19세기. 결국 르네상스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올해 유력 주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제가 좀 던져드린 이 주제를 본인들이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이미 소화가 됐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죠. 다른 주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중요해요. 1순위로 나올 애들 먼저 하시고 2순위, 3순위 메모만 해두시고 2순위, 3순위는 지금 못하고요. 7, 8월쯤 가서 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서미사입니다. 서미사도 내용이 너무나 많고 최근에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작년부터 그 고개가 꺾였어요. 재작년까지는 서미사가 5문제, 6문제, 조각까지 포함하면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미사가 오히려 적게 나오고 예전에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이런 파장이 한미사가 많이 나오고 서미사 적게 나오고 이 파장이 겹쳐서 한동안 꾸준히 서미사가 많이 나오고 한미사가 적게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맞물렸어요. 이것이 뒤집어질지 다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서미사가 개수가 적게 나왔고요. 예년도로 보자면 서미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죠. 그런 걸 양쪽 다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적은 문항이 나온다. 그럼 얘는 정말 눈 딱 감고 안 나온 거 먼저 하는 거. 두 번째, 문항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나온 거라도 오래된 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일단 뭐 고대부터 따지면 뭐 오늘 밤새야 돼서 1950년대 이후부터 유파, 중요 유파를 쭉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건 출제된 연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 나온 유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온 유파 먼저. 두 번째, 나왔더라도 아주 예전에 나오고 안 나온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말 틀리나 두고 보세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걸 빤히 알면 저도 늘 놓쳐요. 왜냐하면 강의를 따라가거나 자기가 이렇게 어떤 스케줄에 끌려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걸 놓쳐요. 자기 스케줄이 중요해요. 자기 스케줄. 자기 스케줄에 맞게, 자기 리스트에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제시했지만 여러분들 판단할 때 선생님 작년에 하드 엣지가 나왔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생면추상랑 묶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생면추상 날릴 거예요. 그건 본인 판단.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선생님 이유가 있어서 생면추상 비워놨겠죠. 저 이대로 그냥 해서 5, 6월 달 7, 8주가 서미사라고 했으니까 미리 한 3, 4주 때 한번 예습하고 7, 8주 때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이런 리스트가 필요해요. 정크하트, 이거 예전 버전. 1970년에 나온 거고, 용어 물어봐야 기껏 산업재료, 철, 슈레기, 여기 더 있어요? 저 날릴 거예요. 오케이, 인정. 인정. 하지만, 선생님이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다부터 시작해서 산업재료와 정크가 관련된 애들의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리스트가 필요해요. 이건 보편적인 리스트. 이걸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리스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잘 해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확신이 안 설 경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터디 아니면 저와 같은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를 개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면 됩니다. 강의를 꼭 들으란 얘기인가? 아니요, 저 그렇게 째지한 사람 아니에요.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압니다. 찌질하 하지는 않아요. 강의 안 듣고 있어도 얼마든지 전화 상담 다 했어요. 올해 3월, 4월 다.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면 한마디로도 들어가겠죠? 강의를 안 들었는데 정선생님이 상담해줘서 참고가 됐다. 그럼 전 고맙고 행복하죠. 그 마음에 순수하게. 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요걸 기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옛날 버전이죠. 그죠? 60년대 버전이기 때문에 옛날 버전이에요. 요런 거보단 더 땡기는 게 있죠. 그쵸?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는 게 땡기는 게 있을 거예요. 한 4칸 정도 가시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런 유파, 그런 미술 운동이 중요해요. 자, 하반기 공부 방법, 메타인지 학습법과 실천표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목별 비율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로 보자면 교육학 20점, 전국에 80점이거든요. 아마도 교육학 선생님들도 여름부터는 점수 비율대로 공부 시간을 편성하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평균 잡아 제가 이렇게 교육학 30, 전공 70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교육학 전혀 손 안 댔으면 이 비율이 올라가야 되고 1월부터 꾸준히 했으면 이렇게 가도 되고 혹은 본인이 매일 교육학하고 매일 전공할 수도 있죠. 대신에 시간 분배의 차이일 뿐이고요. 요일별로 교육학은 2일, 전공 4일 하루는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교육학을 교사학습 방법하고 교육심리학을 끝내고 싶었는데 아직도 나는 교사학습 방법을 붙잡고 있고, 그러자니 전공 시간이 돼서 덜덜덜 떨고 덮었어. 그럼 하루는 보충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강의는 듣는 거지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강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집중이 되거나 이렇게 딱 전달이 되면 강의만 듣고 있어도 약간의 공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기본서 보고 내용 보고 다시 한번 리뷰할 때 진짜 공부고, 그게 확실히 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강의 들은 날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육학을 직강을 월화로 나왔다. 그러면 그날 반드시 오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강 밀렸어. 학교 근무하고 결제도 받고 애 상담도 하고 집에 가보니 밤 9시 날리다가 몰아서 강의를 들었어. 아흐, 나 공부 일주일 다 했네. 그거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일일 공부 시간,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학생, 기간제 말고요. 혹은 가정 있는 분 말고, 학교 다니거나 수업 듣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임용 공부를 올인하는 경우, 지금 3, 4월까지는 10시간, 월요일부터는 이게 속도가 좀 붙어서 시간이 좀 넘어갈 거예요. 11시간, 12시간 정도로. 만약에 이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다. 학교를 다녀야 되거나 논문이 남았거나 그러면 8시간에 6시간 줄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은 해요. 무엇이 됐든 합격은 합니다. 어떤 경우 수라도 합격은 해요. 합격하도록 지금부터 전술과 전략을 잘 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중요해요. 요점. 일단 매일 공부 패턴을 일정히 지키셔야 돼요. 8시간, 6시간 공부해도 공부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때는 공부하게 돼 있어요. 머리 쏙쏙 들어요. 두고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을 빌렸어. 독서관을 빌렸어. 어디를 갔어. 어떤 스터디 카페를 갔어. 앉으면 처음에는 괜히 책상도 닦고 싶고 막 책도 이렇게 놓고 싶고 막 뭔가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게 2, 3일 지나면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앉아서 공부가 돼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10시간 앞뒤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앞뒤로. 짧게 끊어서 오늘은 1시간 파나, 1시간 디자인, 1시간 공예, 1시간 미교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왕이면 2시간 반, 3시간 한 과목을 꾸준히 하시는 게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결과로 봤을 때 그래요. 많은 학생들 상담해보고 그 합격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합격했나를 조사해서 정리 분석해보면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쪼개서 하는 공부보단 2시간으로 묶어서 하는 걸 적극 권합니다. 암기는 아껴두지 마세요. 이제 안 붙습니다. 지금 외우지 않으면 시험 볼 때 후회할 거예요. 필요한 건 지금 외우세요. 전통의학 수지법 달랑 3개 있는데 언제 외우려고. 다 바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 녹화가법, 그죠? 노근화법. 이거 당장 외우면 되는 걸, 그걸 뭘 그렇게 막 남겨요, 그걸. 끓여서 밥 먹게? 그러지 마세요. 필요한 건 그냥 바로 외워. 근데 외우는 것도 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모르잖아. 어떤 걸 외웠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 리스트가 필요하다니까. 기출을 보세요. 혼자 볼 수 있어요. 기출 보세요, 지금. 기출 보시고 푸세요. 그리고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영역, 출제 주제. 작년에 중국미술사 북송도체 5대 말 북송초 범관, 그 다음에 북송말 남송초 2단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안 나온 애들 먼저 해야지. 그게 바로 영역과 주제를 뜻하는 거예요. 관점파, 중미사 공부를 한다.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요즘 중미사 추세가 아까 얘기했죠. A에서 영향을 받았어. 북송대 산소화에서 영향을 받은 게 2당. 2당으로부터 마파, 그 다음에 소조까지 이어져. 근데 뭔가 변했거든.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변화를 물어보는 거거든. 중미사를 하겠다. 아, 이렇게 변화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시험에 적중하게 돼요. 여러분이 적중하게 됩니다. 필요합니다. 꼭 하시고요. 주간 및 일일 학습 전공표요. 요렇게. 요 분은 7시부터 쭉 해서 행방불명 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훑어보기를 하셨네요. 어찌나 빠르게 훑어봤는지. 그리고 다 훑었어요. 다다, 코브라, 네오다다. 온갖 것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네, 또 행방불명.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관광고시도 아니고, 안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분은 합격을 하셨어요. 요 분이 이제 이렇게 되신 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평을 보셔야 돼요. 수평으로 공부하는 날짜와 시간이 거의 일정해. 거의. 요런 분들이 대체로 합격률이 높더라고. 놀 땐 놀아. 행방불명이잖아. 경찰청에 신고해야 돼. 이 학생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잠도 일찍 잤어 그냥. 근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카페 올려드렸죠? 요거 좀 2주만 작성해 보라고. 2주만. 그럼 자기 패턴이 다 보여. 자기 패턴도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도 보여. 이상하게 그 영역 한 것 같아. 아니라 다를까 지난주 했어. 요번 주에 또 잡고 있는 거지. 반대로 이상하게 미루는 애들 계속 미뤄. 서예는 정말 미친 듯이 하기 싫어. 안 하게 된다고. 어떡하나 걔네가 기입형이 덜렁 나오는데.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런 거. 5월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오답노트 제공할 겁니다. 매주 2개나 3개만 작성하세요. 틀린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날짜, 영역, 문제 분류, 난이도 1, 2, 3, 4, 5. 문제 관점. 이 문제가 어떤 걸 쓰라고 했다. 어떤 관점이다. 오답, 난 왜 틀렸을까?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키워드 작성하고 복습하는 거. 요거를 문제에다 붙여놓으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걔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면 매주 3개, 평균 3개 절대 안 틀리고 정말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다. 382, 24, 24문제네 벌써 5, 6월 달에 남들보단 콱콱 치고 나가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 기대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올해 합격생 중에 이거 도움받았던 내용 분명히 나옵니다. 꼭 써보세요. 더더들들 말고 매주 2문항이나 3문항 정도만. 강의 들을 때는요, 인강생, 강의는 무조건 완강하셔야 됩니다. 인강생이라고 시험 날짜 다른 날짜 아니에요. 임용고시 날짜 똑같아요. 진도는 거의 똑같이 혹은 업로드 되는 그 날짜로 수강하는 걸로. 모의고사나 첨사, 줌으로 하는 화상 강의 참여 꼭 하시고 강의 들으면서 최대한 집중하시고요. 직강생은 결석,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공식적으로 이 교실에서 스터디 하게 돼 있어요. 이제요. 인원 제한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결석하면 인강으로 돌려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직강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직강에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 미리 와서 연습하시고 강의 종료 후 배운 거 리뷰하고 그래야 안 까먹게 돼요. 스터디는 가급적 참여하시고 요거는 2주하고 바꿔도 되고 한 달하고 바꿔도 되고 스터디는 우리가 평생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도구인 것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서로가 기분 좋게 서로에게 도움 주면서 그래 나도 도움 받는 거니까 연구실 자주 들락날락 하시고 리스트 점검받고 공부 상담하시고 괴로운 거 토로하시고 당 충전도 하시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제 이제 대충 파악했어요. 그거 안 사다 놓으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사다 놓더라고요. 그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늘 하는 말 방법도 중요해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임용 공부는 정말 전략과 전술을 써야 돼. 10시간 무조건 다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4시간 공부하고 합격한 가정주부도 있어요. 아들을 3명 키웠대잖아.
자기 나이 3살 많은 남편 아들, 그냥 진짜 아들 2명. 근데 합격을 했대잖아요. 정말로. 방법이 좀 다른 방법 쓰셔야 돼요. 다른 방법. 축제될 만한 것만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정말 첨삭을 해드려요. 정말. 단순히 빨간 걸로 찍찍찍찍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4회 정도 합니다. 5, 6월달 4회, 7, 8월달 4회 이런 식으로 틀린 거 5개념 잡아드리고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요. 또 개인 과제도 주고요. 적중률 높은 건 뭐 자신 있습니다. 공부 재밌게 해드릴 겁니다. 자신 있어요. 제 찐심 정말 빨리빨리 합격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작년에는 5, 6월까지 했다가 멈췄는데 올해 계속해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좋은 문제, 그리고 부지런한 참새가 모이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줌에 참여하고 막 이런 분들에게는 수업 외에 또 중요한 주제 같은 것도 계속 언급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개별관리 해드릴 거고요.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문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공개 모의고사지만 공개라고 해서 막 허접한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올해 나올 만한 거 몇 개 지금 만들어 넣었어요. 모의고사도 기대해 주십시오. 7, 8월, 9월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겠습니다. 11월 4주 꽉 차게 진행할 겁니다. 4주. 복습 반복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하시면 올해 꼭 고득점 받고 합격할 겁니다. 우리 목표 일반 점수보다 5점 더 받자. 5점. 막연히 오는 5점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5점이다. 그래서 전공 점수 60점을 목표로 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자. 막연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막연한 시간 투자해서는 안 된다. 60점 맞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